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부부의 변화 관련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부부에게 변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는 외도 행위자만 필요할 뿐 외도 피해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변화해야 합니다.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도 변화해야 하죠. 그런데 부부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변화를 회피할까요? 첫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 변화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살아오며 변화를 시도했을 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변화에 대한 부정적 학습 효과가 있는 경우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죠. 둘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과연 변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부부는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부부 중에는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으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상담에 대한 불확실성,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귀찮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이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변화를 귀찮아하죠. 아울러 성격적으로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세의가 강한 분의 경우 변화를 귀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변화라고 생각하며 변화에 대한 열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죠. 이런 분일수록 말로는 변화를 외치는 모습이 있죠. 이에 노년에 벌어지는 외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노년 외도라고 할 수 있죠. 넷째,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변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말로만 외치는 변화는 공연불이 되죠. 아울러 정신승리를 하는 분도 말로만 변화를 외칠 뿐 정작 변화하는 정반대의 모습과 태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일수록 외부적 도움에 대한 노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자존감과 관련이 깊은데요. 외부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분의 경우와 평소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살던 분의 경우 외부적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엄청 못났다고 생각하기에 외도 행위자가 되었든 외도 피해자가 되었든 외부적 도움에 대한 손길을 거부하죠.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부부가 열심히 살아왔든 아니든 관계없이 결혼 생활과 부부의 삶에 있어서 중간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외도 피해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외도가 부부 모두의 잘못인 양 이야기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과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알콩달콩한 부부에게도 외도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외도행위 그 자체는 외도행위자의 전적 책임이지만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부부 삶의 중간평가가 맞습니다. 이에 제가 앞에서 주장하듯이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만의 변화가 아닌 부부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제가 대표적인 부부의 변화로 손꼽는 것은 부부의 의사소통입니다. 어떤 분은 성생활을 손꼽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부의 의사소통 중 하나가 성생활이기에 큰 틀에서 보면 부부의 의사소통이 변화해야 하죠. 많은 부부는 다투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회피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노동을 하며 참는 경우가 많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거나
거친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면 얼마 후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다툼과 싸움이 없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좋지 않으면 의심과 추론, 그리고 추측을 활용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감정의 부산물이 마음에 유지되고 응어리지면서 부작용을 가지고 오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외도 사건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에게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부분은 의사소통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의사소통이 좋지 않으면 의도는 왜곡되고 오해와 의심이 난무합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존재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뇌관이 작동되면 가정폭력, 이혼위기, 외도 사건 등으로 폭발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부부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격입니다. 더 나빠진 의사소통으로 추가적 상처를 주고받죠. 그러니 문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과 직면하면 부부는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이요, 의미 없는 분석과 해석을 주고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죠. 자기 성격도 잘 모르면서 상대방 성격을 논합니다. 자기 성격도 바꿀 수 없으면서 상대방 성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도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이죠. 대표적인 방법은 비난과 공격, 비아냥과 조롱,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 들추기 등등 다양합니다. 당연히 외도의 잘잘못을 떠나 공격당한 사람은 최상의 방어인 또 다른 공격으로 대응하죠. 끝없는 부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진하며 에너지까지 소진하고 나면 부부는 더 이상 우리, 함께, 같이라는 단어보다 나, 너, 따로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분리와 이별에 대한 단어를 주저치 않고 꺼내죠. 이혼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은 물론입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혼하고 이혼 후 그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우울과 울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에 주변 사람에게 값싼 동정을 구하거나 술 등과 친구가 되어 인생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외도로 인한 상처 더하기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더해져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죠.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졌다는 것은 부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영수증이 온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외도 직면 후 변화해야 하죠. 변화에는 방향성과 함께 방법적으로 지혜로워야 하며 변화하겠다는 동기부여와 의지 및 부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기투합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변화를 외친다고 해서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방법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당신 부부의 노력은 다람쥐 쳇바퀴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셔서 외도 직면 후 변화를 위한 부부 상담, 변화를 위한 외도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